안녕하세요. 시간모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이신 HY님께서 자신의 전략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하는 전제로 자신의 전략을 오픈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전략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략은 단기 변동성 돌파 전략 by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그냥 바로 살펴보면 전날에 일봉 기준으로 해서 레인지 고가 빼기 저가죠 계산을 하고 당일 장중 가격이 시가 플러스 이 레인지 곱하기 K는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를 곱한 그 돌파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거를 돌파할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요거보다는 당일 종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자,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Y님의 전략은 이걸 가지고 ETF를 양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저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종목과 코스닥 인버스라는 종목을 양쪽에서 감시를 하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쪽에서 매수를 하고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쪽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양방향 변동성을 이용한 ETF 매매 전략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자, 그럼 뭐라고요? ETF를 매일매일 거래한다고요? 그러면 그 세금 어떡하나요? 자,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ETF는 주식형 ETF는 이제 코덱스, 그러니까 곱하기 1배 하는 그걸 말하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닥 인버스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없고, 배당소득세 15.4%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걸 옆에 보시면 매매 차익이나 보유기간 동안의 과세 상승분의 15.4%를 매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에 매일 증권사가 각각 그 ETF에 해당하는 과표 기준가를 고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하루 차이가 나죠. 하루 차이가 나니까 1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매매, 여기 35원이 변했지만 여기서는 1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둘 중에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1원에 대한 15.4%가 부과가 되는 거죠. 물론 주당.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세금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시뮬레이션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HY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제공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약간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에서는 양쪽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실전 매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돌파가 일어날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레일링 스탑 부분을 없애고 스탑로스를 만을 적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는 3년치의 데이터가 있어요. 왼쪽은 코스닥 인버스, 오른쪽은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곱하기 2,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1. 이해하시죠? 예, 그거에 대한 3년치 주가를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옆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이 장표를 작성하게 된 거죠. 뜯어보면은 고가 그날의 고가가 요 부분도 제가 약간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날의 고가가 이 돌파 가격을 하회할 경우 근데 돌파 가격보다 한 호가 위를 지금 저는 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 호가 위를 하회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래가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하는데 돌파 가격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돌파 가격의 끝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끝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두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두 호가를 올려서 매수를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그 매수가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청산은 종가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가를 하겠다고. 종가가 되는 거죠. 그때 수익률은 당연히 얘와 얘 사이에서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뭐겠습니까? 스탑로스. 이 부분에 대한 스탑로스를 적용을 한다. R30이니까 스탑로스를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스탑로스 적용된 가격으로 마이너스 2%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날의 저가를, 그날의 그 수익률을 마이너스 2%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시겠죠? 이상한데요? 만약에 이 저가가, 그러니까 이 종가가, 실질적으로 종가가 여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0.46이라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직전에 마이너스 2% 아래를 찍었다가 복구한 거였으면, 반등한 거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약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 트레이딩을 일별 주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분봉 주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5분봉, 많이 양보해서 10분봉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10분봉, 그러니까 분봉 데이터를 매일매일 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이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거를 이 변동성 지수와 요 스탑로스를 조정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는 거죠. 이거를 조정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튜닝, 파라미터 튜닝, 최적화라고 하는데, 최적화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포워딩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워딩 테스트, 앞으로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의 포워딩 테스트를 해서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결국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백테스트, 이걸 백테스트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포워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의의 진행 방향은 포워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제가 분봉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봉 데이터를 모을 것이며.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튜닝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요거는 1년치 데이터입니다. 이쪽에 대한 1년치 누적 데이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3년치 누적 데이터입니다. 이거 3년치 누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단점을 안고 있지만 확인을 해봤더니 1년에 한 45%, 여기는 270%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뢰도가 떨어져요. 아직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0.3%로 조정을 해요. 얘를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이 양쪽에 거래되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파할 경우 다른 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절을 늘릴 수가 있어요. 손절을 늘리는 거죠. 손절을 늘렸더니 얘는 20%로 확 줄었어요. 그죠? 1년치 데이터는 20%로 줄었고 3년치 데이터는 여전히 200%를 넘고 있습니다. 자, 또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3이었어요. 0.4로 갔더니 0.4에 마이너스 4%로 할게요. 그랬더니 얘는 완전히 줄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딱 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경우는 지난 1년간의 데이터가 되게 안 좋아요. 바로 스킵. 그러면 0.5에 마이너스 5%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5%로. 자, 지금 최적화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5%로 내려갔더니 20% 정도가 되고 얘는 150% 정도가 된다. 그리고 승률을 봤더니 양쪽에서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손익비가 94%에 85%예요. 그러니까 원래 백테스트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승률과 그 다음에 손익비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스탑로스를 계속 낮췄냐면 이 손익비를 좋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 마이너스 5%까지 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거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가의 매도가 신뢰도가 확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파라미터 튜닝, 즉 최적화의 과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0.5% 정도가 좋다예요. 그리고 아까 0.4%는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0.3이나 0.3의 마이너스 3%를 가지고 포워드 테스팅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포워딩 테스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볼 거냐 아니면 3년 누적을 볼 거냐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3년 누적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의 지난 4년간의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끊으면은 대충 요 정도가 돼요, 시작이. 여기 보시면 확 뛰었죠. 얘 때문에 통계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여기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것이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연 2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다? 여기서 첫 번째로 백테스트를 통해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 또 신뢰도를 다소 약간 낮게 잡게 될 경우에는 포워딩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보완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닫도록 할게요. 이거를 닫고요. 자, 실전 매매를 통한 포워딩 테스트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팅을 보시면 여기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양방향 ETF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각각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걸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고요.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테스트다 보니까 포워딩 테스트다 보니까 일일 거래 금액을 이제 이렇게 작게 잡았어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 거래 금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지수는 0.3으로 잡았고,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2.9%. 왜냐면은 이 호가 하나당 거의 한 0.1%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고려를 해서 슬리피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2.9%. 자, 그러면 로그인이 자동으로 됐어요. 그럼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자동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통합 문서를 보면 돼요. 통합 문서 쪽에 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구독자 요청 사항이었어요. 시작과 동시에 문서 오픈과 동시에 시작하게 만들 순 없나요?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CMD 로그인을 클릭하게 되는 거죠. 시트1에 CMD 로그인 클릭이라는 펑션. 그죠? 실제로 버튼을 누른 거예요. 눌렀을 때 폼을 띄우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걸 하게 됩니다. 예약 타이머를 자동으로 스타트를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시 50분에 예약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타이머를 돌려놓는 거죠. 이걸 눌러놓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딸깍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타이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대로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종목 검색을 해야 되겠죠? 먼저 종목 검색을 해서 이렇게 클리어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돌파 마진을 계산을 할 거예요. 돌파 마진을 계산을 할 겁니다. 돌파 마진은 돌면서 전날의 레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파 마진을 계산합니다. 변동성 지수 0.3을 고려해서. 그런 다음에 감시 시작을 누를 거예요. 감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누를 필요가 없고요. 누르게 되면 체결이 들어오게 되겠죠. 각각 종목에 대한 체결이 들어오면서 그때 동시에 시가가 정해져요. 시가가 정해지게 되면 이 돌파 가격을 계산해서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시가에다가 얘를 더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감시에 들어가죠. 감시에 들어가면서 돌파 가격을, 현재가가 이 돌파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매수가 들어갑니다. 매수가 들어가면서 체결될 경우 여기 이런 식으로 체결이 들어와요. 자, 그렇게 감시를 함과 동시에 반대로 손절도 감시가 되는 거죠. 손절이 넘어서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재가가 레인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하는데, 돌파를 후에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 매수대기 5초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가가 돌파 가격보다 높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휩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손절은 마이너스 2.9%. 만약에 손절이 안 되면, 손절에 안 걸리게 되면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의 종가에 매도를 한다. 여기
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매도하는 방법이. 여기서 종가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조건 4에 걸리겠죠? 만약에 시가를 선택하면 다음날 시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가시면 시트가 일단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요? 그래서 타임아웃 저기부터 봐야 되겠죠? 뭐 1초 타이머로 가겠습니다. 온 레저브 타임아웃. 자, 여기서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실행이 되죠. 되면서 현재 시간 가지고 와서 9시가 넘게 되면 3초에 한 번씩 내 체계를 줘야 한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마스터 종목 하고 그 다음에 종목 검색, 제가 지금 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주가 버튼 눌렀을 때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 매매를 위해서 시가 매도일 경우에 대비를 해서 잔고도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 감시를 시작하게 되고요. 만약에 시가 매도에 세팅이 되어 있다면, 시가에 매도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가 매도는 15시 29분, 그러니까 마지막 동시호가 10초 전에, 마감 10초 전에 매도를 하고, 싹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 타이머를 종료합니다. 얘나 다 시장가 매도예요. 자, 그럼 뭐부터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바로 살펴봐야 될 거는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 얘는 이제 데이 프라이스라는 타이머를 돌려줘요. 얘는 1.5초마다 한 번씩 수행이 되네요. 이 데이 프라이스라는 걸 돌려줘서 거기서 리퀘스트 1305를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3장에서 너의 현재와 과거의 주가를 알고 싶어 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봉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TR이에요. 그럼 이 TR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일봉 데이터를 이틀치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틀치만. 그러니까 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돌파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틀치만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이렇게 긁고 와서 현재 날짜와 비교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날짜가 오늘 날짜라면 장 시작한 이후에 조회를 한 거니까 그때는 두 번째 데이터의 시가 저가를 이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루 전이라면 장 시작 전이므로 첫 번째 데이터가 시가 저가를 계산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1, 0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하이로 클로즈 계산한 다음에 돌파 마진을 계산합니다. 변동성 지수 곱하고 레인지에다가 변동성 지수를 곱해서 여기다가 돌파 마진을 계산한 다음에 세팅을 해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실행하면 이제 이 타이머는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돌파 마진이 계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감시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감시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쫓아가 봐야 되겠죠? 감시를 눌렀을 때. 그럼 이제 오토바이 셀. 아시죠? 예, 오토바이 셀로 가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셀을 하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 테이블이라는 걸로 먼저 가야겠네요. 업데이트 테이블 쪽으로 먼저 가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시가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죠? 시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가를 가지고 돌파 가격을 계산을 하는 거죠. 돌파 가격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N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토바이 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셀로 가게 됩니다. 오토바이 셀로 가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문 객체가 없으면 바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없을 때 만들어주고 있으면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파 가격을 다시 계산을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계산해서 평단가를 읽어와서 넣어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막 시작한 거예요. 거래를 막 시작했어. 매수 단계가 0단계야. 그러면 타이머, 아까 이 타이머를 돌려주죠. 이 타이머 5초 타이머를 돌려줘서 돌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타이머를 돌려준다. 타이머를 돌려주게 되면 그럼 이제 이 타이머 쪽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타이머. 그러면 바이 딜레이라는 타이머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바이 딜레이. 여기로 찾아갔어요. 5초가 지났어요. 5초가 지난 상태에서 일단 T 오더를 가지고 오고 주문 객체를 가지고 오고 여전히 높다면 그때는 매수 1단계로 이동을 한다. 여기로. 그죠? 그럼 다시 오토바이 셀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오토바이 셀로 가서 단계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때도 만약에 커런트 프라이스가 브레이크 프라이스보다 크다면 돌파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세팅을 해주고 실제 매수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지정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 매수를 지정가 매수를 해야죠. 지정가 매수를. 여기서는 이제 지정가 매수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시장가 매수를 원하시면 여기를 0.3으로 이렇게 바꾸셔 주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이동을 했으니까 바이 2단계로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뭘 할까요? 손익을 통해서, 손익 감시를 통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2.9%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전량 손절을 하게 되죠. 이때는 시장가 매도를 해서 시장가 매도를 통해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아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돕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매매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리퀘스트 체결은 아까 보니까 3초에 한 번씩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이 TSPAQ 13700이 3초에 한 번씩 해야지 그 전송 제한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은 주문을 하게 될 경우, 주문이 나가게 되면 그때 세팅을 해요. 주문이 나가게 될 경우 그때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팅이 됐을 때 여기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주문이 진행 중인 경우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주문이 진행 중이라면 이제 체결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체결 조회를 굳이 3초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SC1이라고 하는 실시간 체결이 있는데, 그거는 SC1이라고 하는 실시간 체결이 지나치게 딜레이를 많이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코드로서 이걸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3700을 리퀘스트를 하죠. 리퀘스트를 할 때, 리퀘스트를 한 다음에 수신을 해요. 수신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일은 현재 지금 매수 주문 번호나 루프를 도는 거죠. 이거를 종목별 루프, 두 번의 루프를 돌면서 현재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 번호가 확인이 돼요. 현재 진행 중인 게 뭐냐라고 해서 그걸 오더 넘버에다 넣어가지고, 만약에 진행 중인 게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진행 중인 게 있다면은 가지고 온 체결 정보를 다 뒤져요. 다 뒤져서 그 녀석이 종목 코드와 일치하고 주문 번호가 일치할 경우, 그때 이제 마지막 체결 타임이 체크를 합니다. 마지막 체결 타임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체결 타임보다 더 이후에 체결된 체결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걔네들을 다 더하죠. 수량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다 더해서 이렇게 어큐뮬레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체결 타임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요. 나왔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체결된 수량이 있다면 그때 마이 체결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이 체결을 호출하게 되고요. 마이 체결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체결을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체결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시켜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메인 QTI가 없을 때, 즉 점량이 체결되었을 때는 이런 타이머를 죽여주게 되고, 이렇게 타이머를 없애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L 정보를 클리어해줍니다. 주문 번호를 리셋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는 거꾸로 빼주게 되겠죠. 매도는 거꾸로 이렇게 빼주는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수량을 빼주죠. 그 다음에 얘도 전량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타이머를 스탑 시켜주고 주문 번호를 리셋 시켜주고 K를 업데이트 해주죠. 주문 번호를 리셋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new QTY를 이제 G에다가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평단가와 수량을 계산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이에요. 해주고요. 만약에 평단가가 0보다 크다면 그때는 H랑 I를 업데이트 해주겠다. 얘랑 얘를 업데이트 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로직 부분은 요 정도가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시트 2가 있는데 여기 로그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로그 프린트라는 거, 로그 프린트가 어디에 있냐면 얘는 모듈에 있습니다. 예, 모듈에 있어요. 모듈로 가보면 로그 프린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종전처럼 이렇게 디버그 프린트, 여기 밑에 찍히는 거 디버그 프린트로 찍혀주고요. 디버그 메시지 찍혀주고요. 이 메시지를 시트2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거예요. 시트2에 있는 로그 프린트 투 시트라는 걸 불러주네요. 여기 가보면 이 함수를 불러주네요. 결국 로그 프린트라는 걸 시트1에서 로그 프린트를 부르면 이렇게 시트2에 이 함수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A2의 커런트 로우를 가지고 와서 이 메시지를
B에다가 그 로우의 B 칼럼에다가 찍어주네. 그리고 하나를 추가시켜준다. 한 개를 이렇게 증가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트2로 한번 가볼게요. 시트2로 가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로고를 쫙 만들게 돼요. 그 로고 프린트로 시트1에서 찍는 건 여기 다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고만 보면 추적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클리어하게 되면 이렇게 클리어가 되는 거고요. 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는 실시간 실행 영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백테스팅 관련해서 싱 API를 이용하는 방법과 예스랭귀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실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검색을 눌러서 이렇게 클리어를 시켜준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타이머에 의한 순서대로 돌파 마진을 계산해야 되겠죠. 돌파 마진을 계산하게 되면 324, 339인데 오늘 이 녀석이 지금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돌파 가격을 모르죠. 감지 시작을 눌러서 어떻게? 감지 시작을 누르면 이제 4,554원이 되니까 대충 4,230원 정도가 시가가 되겠네요. 그럼 그거보다 바로 매수가 되도록 하려면 50 정도 돌파 마진 강제로 조정을 하게 되면 5초 대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매수 주문이 나가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량 3주 4,390원에 이제 3주 정도를 수량을 갖게 됩니다. 만약 종가면은 종가에 팔게 될 거고 시가면 다음날 시가에 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9%인데 요 손절을 보여드리도록 하려면 대충 지금 이익률이 0.23 정도니까요. 손절을 0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손절을 0으로 하면은 바로 매도가 될 것 같네요. 0 땅 치면은 보시면은 이제 바로 매도가 왔고요. 클리어가 됐습니다. 이익률은 마이너스 0.23으로 마무리. 자, 그리고 시트2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됐는지 어떤 로그를 다 남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평단가 제로, 보유수량 제로, 위치가 수량까지 매도 완료가 됐으니까요. 클리어 하게 되면 또 클리어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